오늘은 지포채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지포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라 주셔야 돼요. 가위를 이용해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지포채가 다 손질되었어요. 그러면 맛있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포를 손질하고 하나 잡숴 보세요. 그러면 지포가 뒷맛이 굉장히 좀 달아요. 그리고 지포에 약간 그 특유한 비린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포채 볶을 때는 비린내를 확 잡고 단맛을 줄이는 방법으로 볶아 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간장, 식용유, 마늘을 듬뿍 한 숟갈 넣으세요. 그 다음에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청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엔 소주를 부어주겠습니다. 소주가 없는 분은 생수를 부어도 됩니다. 소주를 부으면 약간 비린내를 잡는데 없으면 그냥 생수로 하세요. 불을 켜겠습니다. 끓여주시면 돼요. 이럴 때 간을 한번 이렇게 맛을 봐도 좋아요. 집집마다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은 더 단 걸로 원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간을 보세요. 이렇게 양념을 넣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 그러면 처음엔 약간 허연 밤색 같다가 갈수록 간장색이 진해지죠? 조금 더 진한 색깔이 나올 때까지 졸여주는 거예요. 차츰차츰 자꾸만 진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진해질 때 불을 조금만 중약불로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을게요. 고춧가루는 안 넣으셔도 돼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한번 싹 돌린 다음에 물엿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색깔이 이뻐지고 마늘 향도 올라오고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불을 끄고 지포를 묻혀주세요. 물엿을 넣고 계속해서 불을 세게 하면은요, 이 지포가 식은 다음에 단단해서 못 먹어요. 딱딱해져서. 특히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지포끼리 엉켜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이렇게 묻히세요. 다 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깨 솔솔솔솔 뿌리세요. 아주 맛있게 볶아졌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포의 비린맛도 없어졌고 특이하게 나는 단맛도 잡았어요. 이렇게 맛있게 한번 볶아보세요. 그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지포채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탕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탕국에 들어가는 분은 나박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깍둑썰기를 해요. 그래서 깍둑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정사각형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우리 집은 요만한 크기로 해요. 이게 물에서 끓이면요
무가 조금 더 불어요. 크기가 조금 커져요. 그걸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이렇게 핏물을 한번 닦아주세요. 고기도 그냥 작은 깍둑 썰기로 하세요. 대파를 큰 거 한 뿌리 그냥 넣을 거예요. 이거는 다 끓인 다음에 건져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게 썰지 말고 그냥 크게 넣으시면 편해요. 다시마잎, 이거는 한 소끔 끓이면 건져낼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처음부터 많이 붓지 마시고요. 물은 처음에는 무가 살짝 잠길 만큼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이겠습니다. 센 불로 끓여주세요. 막 끓고 있죠? 이제 이때 물을 더 이제 맞추는 거예요. 물을 더 넣어 보겠습니다. 대파하고 다시마는 조금 더 끓일 거예요. 대파는 아주 누렇게 될 때까지 끓이셔도 돼요. 한 소끔 더 끓이겠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죠? 이렇게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이제 파도 약간 누래지지 않았나요? 네. 새파랗던 게 누래졌어요. 건져내고요. 그리고 다시마 잎도 건지세요. 우리는 이거를 채를 썰어서 같이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건져내셔야 돼요. 너무 오래 두면 안에서 퍼지고 또 맛도 약간 뜰버져요. 이렇게 보면 가위로 약간 기름기도 있고 부유물이 있어요. 요거 살짝 걷어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서부터 물을 많이 안 잡았기 때문에 깨끗하죠, 국이. 맑았죠. 근데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고 잡으면 국이 색깔이 거무튀튀하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약간 뿌옇고 검고 그래요. 요린 다음에 여기다가 집간장, 이거는 이제 식성에 맞춰서 간은 하시면 돼요. 없으면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맑고 이쁜 탕국이 다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끓이면 굉장히 시원해요. 오늘은 간 안 보나요? 간 봐야지요. 국물이 이렇게 맑아요. 이게 탕국 국물이에요. 전 소고기국보다 소고기 묵국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고기 묵국은 우리가 무를 나박 썰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깍둑 썰기해서 무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맛있다. 시원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조그맣게 하고 약하게 해서 조금 뭉근히 더 달여줘도 돼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달이세요. 탕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마늘을 넣고 싶으면 마늘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늘 안 넣고 이렇게 육수 내서 끓이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맛있게 한번 끓여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 갈비찜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갈비가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뼈에 고기가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볼 수 없는데 이런 큰 뼈가 없어요. 이렇게 거의 다 살이 많네요. 살이 많고 뼈가 얇고 고기가 뼈에 이렇게 다 붙어 있고, 이런 돼지갈비가 좋은 거죠. 여기도 뼈 붙어 있죠. 돼지갈비를 하다 보면 고기 양이 항상 적어요. 뼈 무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3대1 정도로 앞다리살을 제가 같이 섞어요. 앞다리에 이렇게 살짝 기름이 있고, 여기는 항정 부분인데 살짝 기름이 있고 떼살인 거. 갈비가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다리살도 거의 비슷한 크기로 손질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다리살이 이렇게 기름, 이렇게 껍질이 있죠. 얘를 제거해요. 이것도 제거할 때 이렇게 썰지 말고 약간 이렇게 뭐라지, 이렇게 미끌리듯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잘 되죠.
네. 하고요. 또 이렇게 있는 막 같은 데도 살짝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약간 질겨질 수 있거든요. 칼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보기 참 신선하다. 크기만큼 그냥 써세요. 이제 이래갖고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 놓을 거예요. 돼지는 소같이 많이 안 담궈놔도 괜찮아요. 핏물 많이 안 나와요. 저희도 지금 요거 한 30분 담궈 놓은 건데 어때요? 그렇게 핏물 뻘겋지 않죠? 네. 자, 던져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여기서 이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또 데쳐갖고 다시 헹굴 거예요. 저는 돼지고기는 항상 이렇게 갈비를 하면 이렇게 헹궈요. 한 번만 더 하시다가 이렇게 핏덩어리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거는 도축할 때 핏물 든 거라 이거는 물에 담궈놔도 안 빠지는 거예요. 자,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데치면 살짝 삶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실 때 좀 큰 냄비에다가 하세요. 항상 좀 과하다 크다 그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생강청 끓여 보겠습니다. 아, 물은 안 넣나요? 물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로만 빨리. 왜냐하면 물을 갖다가 많이 버서면 고기에 있는 국물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포인트예요. 자, 뚜껑 덮어보겠습니다. 센 불로 한 김. 네, 큰 불로 한 김. 자, 뚜껑 열어볼게요. 슬쩍 익혀졌죠? 네. 슬쩍만. 자, 이래갖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빨리 냄비는 거기다 드세요. 냄비는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돼지갈비는요 칼집을 안 넣어도 돼요. 고기가 연하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들어갈 양념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마늘, 넣고요. 파도 그냥 크게 쓸 거예요. 모든 야채가 이거는 오늘 돼지갈비는 이렇게 아주 푹 물러질 때까지 하는 거라 야채를 크게 그냥 듬성듬성 썰어 넣어도 야채가 다 물러져서 아직 안 보여요. 오, 파 진짜 좋네요. 안이 꽉 찼네. 저는 배즙이 있어서 배즙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배즙에다가 간장을 넣겠습니다. 진간장이죠. 진간장. 그리고 쭉. 이렇게 간을 하셔갖고요. 일단 양념에 고기를 넣고 이제 양념을 넣고 고기를 재잖아요. 끓이잖아요. 네. 끓이면 참기름. 끓이면 네. 처음에는 약간 심심해야 돼요. 그게 처음부터 간이 딱 맞으면 졸아지면서 짜지죠. 여기다가 양념을 불 건데 제가 밑에다가 다시마이 2장 할게요. 왜요? 이게 이제 육수가 고기에 맛있게 들어가라. 비결이네요. 네, 밑에다가 까세요. 네. 이거 나중에 다시마이 먹어도 돼요. 양념을 부어요. 그냥 가차없이 부으면 돼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고기가 얼만큼 잠겼나? 그래갖고 지금은 물이 이렇게 고기만 딱 잠기잖아요. 처음에 조르기 시작하면 고기가 수분을 먹고 있어야 안 있어요? 먹고 있어요. 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센 불로. 네, 센 불로. 그럼 언제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한번 끓일 때? 끓여서 고기 냄새가 싹 나면
알겠습니다. 이게 네. 팁이에요, 엄마. 네. 무슨 식자재든지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는 잊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저희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코는 냄비에 가 있어야 돼요. 눈은 다른 데를 봐도 돼요. 손은 다음 식자재를 움직여도 돼요. 하지만 코만큼은 내가 올려놓은 음식 냄비에 가 있어야 돼요. 자, 당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그냥 2cm 정도로 돌려깎기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놓으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접시에다 담았을 때 이쁘더라고요. 아예 없는 것보다. 아, 귀여워. 이 고추가 들어가서 다 물러지기 때문에 자를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손질해서 꼭지 따서 이렇게 해서 통으로 넣을 거예요. 자, 뚜껑 열어볼게요. 어우, 맛있는 냄새. 그리고 당근을 듬뿍 넣을게요. 근데 고추도 오늘은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뭉그러 드릴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뚜껑을 더 이렇게 갖고 고기가 완전히 익혀지게끔 가끔 한 번씩 뒤집어 주면 돼요. 좀 넣어볼까요? 어우, 약 15분쯤 됐어요. 잘 눌리고 있어요. 더 졸여볼까요? 뚜껑 열고 이제 졸여볼게요. 이제는 이 국물을 조금 졸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훅간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제 레시피대로 했더라도 사람의 입맛은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좀 단 게 더 필요하고 좀 더 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때 설탕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요때. 저희는 지금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요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간이 좀 약간 미흡하다면 요때 추가하세요. 네. 자, 저희가 뚜껑을 열어놓고 지금 물을 좀 줄였어요. 그죠? 물이 아까보다 훨씬 좀 줄어들었죠? 네. 그런데 고기는 조금 더 물르면 좋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뚜껑을 덮고 아주 약한 불로 은근하게 약불로 은근하게 더 좀 졸이겠습니다. 자, 제가 뚜껑을 닫고 아주 작은 불로 30분 정도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은 왜 30분에 장할 수 있냐면요. 물리는 것 때문에. 물르게 한다. 그래서 볼까요? 이게 아까의 그 앞다리 떼살 감다가 한 거거든요. 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간이 얼마나 잘 됐나? 이렇게 잘 물러져야 돼요. 고기 결이 쫙 나오잖아요. 네. 이 정도로 고기가 물러져야만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이 덩어리 고기가 그렇게 오래 두면은 꼭 장조림 쪽쪽쪽쪽 돼 있을 때 그런 느낌의 맛이 나와요.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고추가 들어가서 느끼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죠. 이 국물은 이렇게 해서 좀 냉장고에다가 국물을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네. 그러면 기름이 싹 응고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기름 싹 건져내고 밥 싹싹.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맛있으니까 한번 꼭 해잡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